그림자 속의 회사. 회사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단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낡은 외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좁은 창문마다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출근길마다 직원들은 그 카메라를 흘깃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늘 긴장과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이 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선의 끝에는 항상 사장 한도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회계팀, 인사팀, 물류창고까지 모든 공간이 비춰지고 있었죠. 또 늦었네. 저 사람은 도대체 시간 개념이 없어. 도영은 중얼거리며 마우스로 CCTV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면 속의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전화기를 들어 관리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 이름이 뭐야? 출근 시간 확인해. 바로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직원은 잔뜩 긴장한 채 메모를 하며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이 작은 대화 한마디에도 사무실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연은 특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계팀의 대리로 1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도영의 눈에는 항상 불만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죠. 그는 지연의 컴퓨터 모니터를 CCTV로 확대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여직원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반항적인 표정이야. 지연은 그 사실을 나중에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니 회사가 감옥인가.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웃는 순간 도영의 시선이 CCTV 화면을 통해 그들을 찌를 테니까요. 그는 점심시간에도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하나하나 기록하듯 관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영은 회의실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 잠깐 와요.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계산 오류 있잖아요. 내가 CCTV로 봤는데 어제 집중 안 하고 딴짓하던데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보고서 수정 중이었어요. 딴짓이 아니라 내가 봤다니까. CCTV로 다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은 공포로 바뀌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지연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의실 밖에서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해방감보다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컴퓨터를 끄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감시당하며 모욕당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하지? 사무실 불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불빛은 CCTV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영은 화면 속 어두운 사무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 모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 다 내 눈 안에 있어. 그 말과 함께 화면에 REC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이제 감시받는 하루가 또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 아침 출근길,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사무실을 더 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젖은 우산을 털며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천장을 향했습니다.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훑고 있었습니다. 회계팀의 지연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 커피는 근무 시간에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CCTV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죄송합니다. 금방 업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연은 작게 대답하며 커피를 책상 옆으로 밀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도영은 비웃듯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내가 CCTV를 설치한 거예요. 방심하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누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감시 속에서 자신을 숨기듯 일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조차 말끝마다 CCTV를 의식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죠.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곧 침묵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IT팀 직원 민수는 서버 점검을 하던 중 이상한 로그를 발견했습니다. CCTV 녹화 파일이 사장의 개인 계정으로 자동 복사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직원 평가 영상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이름별로 편집된 영상들이 있었죠. 지연, 집중력 부족. 15시 딴짓. 민수, 자리 이탈 3분. 인사팀 미경, 불필요한 대화 다수. 민수는 그 영상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야. 완전한 감시야. 그는 고민 끝에 영상을 복사해 USB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CCTV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민수를 호출했습니다. 어제 퇴근 전에 뭘 했는지 CCTV로 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그냥 서버 점검을. 거짓말하지 마요. 내 계정에 접근했잖아요. 도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회사의 시스템은 내 거예요. 감히 건드릴 생각을 왜 한 거예요?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라는 말과 함께 해고당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짐을 싸는 동안 사람들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CCTV가 그들의 얼굴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작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 없는 눈빛이 지연의 마음속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CCTV가 그녀를 향해 서서히 회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찍을 건가요? 그 순간 화면 속 도영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카메라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나를 속이려 하지만 결국 나한테 다 찍혀요. 그의 말은 차가운 전류처럼 사무실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맞았어.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며칠이 지나도 회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의자만 남았고 모두가 그 자리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언급하기라도 하면 CCTV 카메라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붉은 불빛이 직원들의 입을 봉하는 족쇄가 되었죠. 그날 오전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장은 전날 늦게까지 일한 인사팀 미경을 불러냈습니다. 미경 씨, 어제 8시 12분에 자리 비웠죠? 그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도영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장실은 3분 거리예요. 그런데 7분이 걸렸어요. 그건 근무 태만이에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CCTV를 통해 시간을 재며 사람을 몰아붙이는 일은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마저 CCTV에 잡힐까 두려워 금세 입을 닫았습니다. 그중 지연은 식은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일까? 그녀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다시 사장의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즉시 회의실로 모이세요. 모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도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직원별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근무 태도 분석표예요. 도영은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의 행동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중 하품 2회, 근무 중 휴대폰 사용 1회, 자리 이탈 3회. 그의 시선이 지연을 향했습니다. 지연 씨, 어제 오시 17분에 한숨 쉬셨죠?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CCTV에서 보셨다고요? 한숨은 불만의 표현이에요. 회사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이죠.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숨 쉬는 것도 기록하시죠? 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을 터뜨린 사람은 바로 창고 담당 박철수 50대의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CCTV가 사람의 마음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건 언제 추가하시려고요?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도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철수 씨, 오늘부로 그만둬요.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담담하게 모자를 집었습니다. 그래요. 그만두죠. 하지만 사장님, 이건 언젠가 터질 일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영은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저 사람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녹음됐죠? 증거 보관해요. 그의 말에 관리부 직원은 고개를 떨군 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떠들면 안 되고 누군가 생각해도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의 마음속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떠나기 전 남긴 USB가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서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언젠가 이 회사가 무너질 거야. 퇴근길,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의 CCTV들이 번쩍이며 그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릴 찍을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은 찍을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의 노트북에는 새로운 폴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 I.
그녀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번지는 밤. 퇴근 후 회계팀 사무실엔 불이 꺼졌지만 지연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모니터 위에 희미하게 비치고 천장의 CCTV는 여전히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엔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모두 직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녀는 입을 가렸습니다. 영상 속엔 직원들의 근무 장면, 사소한 행동, 심지어는 탈의실 앞을 지나는 순간까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숫자처럼 기록하다니. 이건 감시가 아니라 폭력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미경 팀장님, 잠깐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잠시 후 인사팀의 미경이 사무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지연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 민수 씨가 남긴 자료예요. 미경은 화면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CCTV 영상이에요? 네. 사장님이 개인 계정으로 보관 중이었어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지연 씨, 이거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묻을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사장님한테 들키면. 지연이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이미 다 들키고 살잖아요. 그 말에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회사의 보안 서버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영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할 뿐 아니라 AI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태도, 평가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수치 72%, 집중도 63%, 반항적 표정 감지. 지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평가하는 세상이라니. 그때 문 쪽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USB를 뽑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문이 열리자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사장님은 벌써 가셨던데.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가요. 오늘 좀 일이 많았어요. 지연과 미경은 퇴근길에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밤안개로 가득했고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였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히.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우리 편이 될까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같이 일어설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민수 씨가 남긴 불씨를 내가 이어갈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눈보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녀의 손끝이 멈췄을 때 창밖에서는 또다시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결의에 찬 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CCTV 불빛이 그 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불빛이 처음처럼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균열의 시작.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CCTV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걸 알기에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붉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복사해둔 USB 사본을 손에 쥔 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져야 해요.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 대신 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자마자 미경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오늘 오전 회의 있대요. 사장님이 새 시스템 발표한다고. 새 시스템이요? 직원 행동 실시간 분석이라나 이제 표정까지 점수로 매긴대요. 지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사람을 숫자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전 직원이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사장 도영은 모니터를 켜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의 근무 태도, 집중도, 표정까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이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을 위한 겁니다. 감시가 아니에요. 도영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화면에는 직원들의 얼굴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각자 감정 지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엔 실시간으로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불안 67%, 집중 41%, 반항적 감정 12%. 그때 창고 담당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사람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감정은 숫자가 아니죠. 사람을 데이터로만 본다면 결국 회사도 무너질 겁니다. 도영은 비웃었습니다. 감정으로 일합니까? 회사는 감성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박철수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연은 조용히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요즘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남긴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감시당하는 증거예요. 그 말에 몇몇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게 정말 있어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 퇴근 후 카페에서 봬요. 하루 종일 지연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퇴근 후 약속한 카페의 조명 아래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 박철수, 그리고 물류팀의 젊은 직원 진우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뜬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며 비웃듯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조롱이에요.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요. 증거는 확실하죠? 네. 다 있어요. 지연은 USB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저 사람의 눈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불씨가 그들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린 평생 CCTV 속 그림자로만 살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믿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맹. 며칠 후 회사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CCTV 화면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직원들은 고개 숙인 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점심시간마다 조심스럽게 몇몇 동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회사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민수의 USB에서 본 영상을 일부 보여주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릴 이렇게까지 찍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사팀 미경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도영의 눈치를 보며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 사이에서 누가 말했는지 그 표정만 봐도 안 돼요. 진짜 이상한 감이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그날 오후 지연은 일부러 CCTV 사각지대인 복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커피 자판기가 있었고 그 앞엔 창고 담당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수한테 들은 게 있어요. CCTV 서버는 본사 클라우드로 연결돼요. 그걸 끊으면 모든 녹화가 중단돼요. 정말요? 네. 근데 접근하려면 관리자 계정이 필요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사장하고 IT팀 임시 관리자 한 명뿐이에요. 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민수가 남긴 USB에 그 접근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녀는 퇴근 후 다시 미경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겠어요. 미경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그건 위험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CCTV는 우리가 숨 쉬는 순간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회사는 고요했고 복도에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미경은 야근을 가장하고 남았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 서자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문을 살짝 열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CCTV에 찍힐 텐데. 지연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누군가는 이 지옥을 끝내야 하니까요. 그녀가 USB를 꽂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민수 씨, 제발 이 안에. USB 속엔 암호화된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ADMINACCESSKEY. 지연은 숨을 죽이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된 긴 코드가 있었죠. 됐어요. 관리자 접근 코드예요.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 씨 뒤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CCTV 불빛이 그들을 향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 미경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설마 회사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 아니죠? 지연은 USB를 급히 뽑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냥 보고서 정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왜 서버실이죠? 도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옆 벽면의 경보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지연은 단호히 속삭였습니다. USB는 내가 가지고 나갈게요.
팀장님은 먼저 나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복도 끝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지연 씨,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문이 닫히고 지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안에 쥔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이제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녀는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CCTV의 불빛이 유리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감시당하는 인생은 끝이에요. 벽 너머의 눈.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지연은 회사 건물 뒤편의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쥔 USB는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사장한테 들켰어요. USB는 빼왔는데 경보가 울렸어요. 그럼 지금 회사에 보안 기록이 남겠네요. 조심해야 해요.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가 내린 도로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CCTV 카메라가 교차로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그녀를 추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철수 씨, 혹시 서버 백업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예전 물류창고에 남은 오래된 녹화기 장비가 있어요. 거기엔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세요. 거기서 백업하면 안전합니다. 지연은 젖은 신발을 끌며 어둠 속 골목을 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USB만 지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한편 사무실에서는 도영이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도망갔군. 그의 얼굴에는 불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카메라 피드 연결해. 인근 도로 CCTV까지 전부 접속해. 부하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나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도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화면에는 도심의 여러 골목이 동시에 비춰졌습니다. 그중 한 화면에서 젖은 외투를 입은 지연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영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잡았다. 그 시각 물류창고에 도착한 지연은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는 오래되어 먼지가 가득했고 낡은 CCTV 장비들이 벽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철수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그는 허겁지겁 문을 닫으며 말했다. 사장놈이 미쳤어요. 회사 전체 CCTV를 통합해서 돌리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도 곧. 괜찮아요. 여긴 그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구형 장비예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연은 USB를 꽂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40초. 박철수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창고 외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문 닫히는 소리. 도영의 부하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시간 안에 끝내야 해요. 지연은 손가락에 힘을 주며 복사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99%.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복사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지연은 USB를 뽑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멈춰요. 도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참 고생 많았어요. 이런 밤에까지 일하다니 정말 열정적인 직원이에요.
도영은 비웃듯 말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 도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회사고, 내 장비고, 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불법은 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의 손짓에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서며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USB 내놔요. 싫어요. 그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순간 박철수가 몸을 던져 도영을 막았습니다. 지연 씨, 어서 나가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도영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USB, 어디로 가든 결국 내 눈에 들어올 거야.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도망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그녀는 손에 쥔 USB를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을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그날 밤 도심의 수많은 CCTV가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마치 그 불빛들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반격의 서막.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지연은 젖은 신발로 골목을 헤매다 새벽녘에야 허름한 찻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모든 진실이 담긴 무기였습니다. 찻집 구석의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CCTV 사생활 침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의 일이 아니야.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안엔 민수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나 혼자선 못했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지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보다 먼저 마음속에 뜨거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시각 회사 본사에서는 도영이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CCTV 로그 기록을 모두 추적해. 지연이 들고 나간 USB가 어디로 향했는지 IP 기록까지 전부.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지연 씨가 복사한 파일 일부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누구한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부 이메일 서버로 암호화되어 전송된 듯합니다. 도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여자 끝까지 날 물먹이겠다는 거군. 그는 곧장 회의실로 가서 전 직원 호출 방송을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전 사원은 보안 점검 대상입니다. 개인 이메일, 휴대폰, USB 전부 제출하세요.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아무도 크게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도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회사의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한편 지연은 카페 옆 테이블에 앉아 박철수와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녘을 뚫고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USB는 무사해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걸 어떻게 쓸 생각이에요? 언론에 보내야죠. 하지만 바로 공개하면 위험해요.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파일 안에 사장의 내부 거래 내역, 직원 감시 기록, 심지어 불법 협찬까지 다 들어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단순한 감시 문제가 아니네요. 맞아요. 이건 회사 전체의 부패예요. 지연의 말에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연 씨,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하면 증거가 사라져요. 도영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요. 박철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한번 흔들어 봅시다. 네. 직원들이 진실을 직접 보게 만들어요. 그럼 아무리 도영이라도 회사를 통제 못할 겁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좋아요. 직원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요. 며칠 후 월요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해 자리에 앉자 모든 컴퓨터 화면이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의 방에서 직원들을 비하하며 웃는 도영의 모습, 회의 도중 폭언을 퍼붓는 장면, 퇴근한 직원을 몰래 관찰하는 장면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 사람 우리를 이렇게 봤다고?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도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전원 시스템 차단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부서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분노에 차서 모니터를 부쉈습니다. 지연, 감히 나를. 그는 직원들에게 고함쳤습니다. 당장 나가. 이 회사에서 다 잘라버릴 거야. 그러나 직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도영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감시할 차례예요. 그 한마디로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도영은 그 말에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당신이 만든 세상이죠. 이제 직접 보세요. 도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직원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들이 그를 향해 반짝였죠. 이제 감시자는 피감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붕괴의 날, 사무실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친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의 컴퓨터마다 CCTV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고 그 안에 사장은 잔인하고 오만했습니다. 저게 진짜 사장님이야? 우릴 인간 취급도 안 했네. 사람들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도영은 모니터를 붙잡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꺼버려. 하지만 IT 장비들은 그의 명령을 무시하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가 책상을 내리쳤을 때 손에 잡히는 것은 단 하나 공포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인사팀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 외부에서도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뭐라고?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직원 감시, 폭언, 협박 모든 장면이요. 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시스템은 완벽했는데. 지연은 조용히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침착했고 주변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영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모두가 진실을 봤어요. 내가 한 짓이지. 당신이 만든 세상이에요. 당신이 감시했던 그 눈으로 이제 당신을 세상이 보고 있어요. 도영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정이라도 되는 줄 알아? 세상이 금방 잊어버릴 거야. 결국 돈이 이겨. 돈이 사람의 존엄을 살 수는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말에 직원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계속 녹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당신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세상이 알아야죠. 도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맺히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반란이야, 전부 해고야. 그러나 그 순간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이제 해고당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직원들은 도영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뒷걸음치며 벽에 몰렸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감히 나한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도영 씨, 불법 감시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영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이건 오해야. 이 회사는 내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가자 사무실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억압이 끝났지만 그 여운은 무겁게 남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CCTV 화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이젠 저 카메라가 무섭지 않네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먹고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감시에 비치던 그 빛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창문을 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감시 없이 서로를 믿는 회사로요. 그 순간 천장에 CCTV 한 대가 천천히 회전하며 멈췄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졌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잿더미 위의 새벽. 도영이 경찰에 연행된 다음 날 회사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폐허처럼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엔 흩어진 서류와 부서진 모니터, 꺼진 CCTV 모니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걸까요? 그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지연은 빈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아래서 부서진 키보드 조각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벽에 달린 CCTV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빛은 꺼져 있었고 렌즈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그 눈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쇳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사팀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손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영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저절로 나아지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해요. 박철수가 사무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오래된 명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한도영. 그는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버립시다. 이제 이 회사는 우리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웃음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회의실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시 대신 신뢰로 회사를 운영합시다. CCTV는 필요한 곳에만 두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바꿔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대표 맡으면 어때요? 그 말에 사무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해준 사람이니까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해요.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정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H&J 사람 중심 기업. H는 호프 희망, J는 G-하이언지연을 뜻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 설치된 카메라 아래에서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는 감시가 아닌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새벽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남긴 싸움 결국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로 들어온 인턴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리 진심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하루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감시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서로 믿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직원 대표들과 함께 나눌 첫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달린 카메라 한 대가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이번엔 붉은 불빛 대신 푸른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서로를 비추는 빛. 며칠 후 새롭게 단장한 회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대신 사람이 먼저인 회사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책상마다 화분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웃음이 오가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은 회의실에서 첫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인사팀 미경, 박철수, 그리고 젊은 직원 진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달라졌다는 얘기, 인터넷에도 올라왔어요. 감시 대신 신뢰를 선택한 기업이라고요. 그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이제 그 말을 진짜로 증명해야겠죠. 미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연 씨, 이번 주부터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어요. 직원 자율 근무제, 그리고 CCTV 운영 규칙 변경안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좋아요. CCTV는 보안 구역에서만 유지하고 사무실 내부는 전부 철거해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죠?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첫걸음이에요.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떤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의 말은 단순했지만 모두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철수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맛이 나네. 옆자리에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밥맛도 돌아왔어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이게 회사였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문득 누군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오늘 뉴스 봤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도영 씨, 구속영장 발부됐대요. 지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 사람도 결국 자기 만든 눈에 갇힌 거죠. 맞아요. 결국 사람을 통제하려다 자신이 통제당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CCTV 렌즈를 비추던 차가운 불빛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연은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새로 설치된 파란 조명등이 천천히 빛을 냈습니다. 그녀는 벽에 새로 붙은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서로를 감시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비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분노가, 그리고 눈물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모든 흔적이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푸른 하늘 아래 빛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사무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에 작은 조명등이 하나둘 켜지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연 대표님, 첫 신입사원 면접 시작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좋아요. 우리 회사의 첫새 얼굴, 따뜻하게 맞이해요. 새로운 시작선.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사무실 바닥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전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가벼운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과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출근하자마자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첫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누군가의 감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곳이 되어야 해요.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 미경과 박철수 그리고 젊은 직원 진우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면접 서류와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대표님, 준비 끝났습니다. 박철수가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첫사람,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양복, 손에 땀을 쥔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면접이라기보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질문 대신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CCTV 감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항상 누가 뒤에서 보는 것 같아서 실수할까 두렵고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감시 없는 회사라는 기사를 보고 그곳이 여기였어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회사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곳. 감시 대신 신뢰로 운영되는 곳. 태영은 감격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진심으로 그런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박철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는 가족이에요. 미경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인재로 뽑힌 걸 축하해요. 여기선 웃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말에 태영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의 웃음과 따뜻한 공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감시의 시대를 끝내고 신뢰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 박철수가 다가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연 대표님, 오늘 면접 잘하셨습니다. 네, 저 청년의 눈빛 예전 우리 같았어요. 맞아요. 겁먹고, 눈치 보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그 눈빛. 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깊게 들어와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감시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는 변할 수 있죠. 그 순간 벽에 걸린 CCTV가 천천히 회전하며 멈췄습니다. 렌즈 속엔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건 감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새로운 빛이에요. 그녀의 목소리 위로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사무실 천장으로 올라가며 푸른 하늘로 이어졌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감시의 카메라는 꺼졌고 대신 희망의 빛이 켜졌습니다. 함께 걷는 길. 퇴근 무렵의 사무실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책상마다 부드럽게 번지고 사람들은 일과를 마치며 서로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전엔 상상할 수 없던 따뜻한 퇴근 인사였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낡은 의자와 오래된 책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던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자신감과 여유가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회사 같네요. 그때 인사팀 미경이 서류 뭉치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회의 안건이에요. 직원 의견 모아서 사람 중심 운영 헌장 초안을 만들었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직접요? 네.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죠. 지연은 서류를 넘기며 한 문장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감시는 두려움을 낳고 신뢰는 책임을 낳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문장 그대로 회사 철학으로 남겨요. 그날 저녁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회식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웃음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박철수는 맥주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우린 감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젠 그 웃음을 마음껏 나눠봅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과 회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자리를 벗어나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있었다면 이 장면 함께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나왔습니다. 지연 대표님,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건배 제의하셔야죠.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 순간을 기념해야겠죠.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배합시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택한 사람들, 감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마음에게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맑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춰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남은 조명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사람들의 꿈처럼 따뜻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게 내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뒤로 가로등 불빛이 따라오며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은 이제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빛이 머무는 자리. 이른 아침 회계팀 사무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커피 머신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나눠주며 웃었고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H&J 사람 중심 기업이 창립 100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지연은 회의실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로 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감시의 시대를 끝내고 신뢰의 시대를 연 사람들. 그 문장을 본 순간 지연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설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CC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신뢰죠.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던 사무실 천장에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이젠 작동하지 않는 그 카메라 위로 누군가가 붙여둔 메모지가 플러터링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이 더 밝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마당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박철수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했네. 서로 믿는 길 위에서.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지연은 잠시 자리를 비켜 회사 건물 뒤편으로 걸었습니다. 거기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오래된 CCTV 한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보다가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바꿀 수 있었어요. 그녀는 드라이버로 카메라를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그 낡은 CCTV를 회의실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직원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상징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지켜야 할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노을이 사무실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뒤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따뜻한 음악 같았습니다.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사무실 안에서 벽 위에 낡은 CCTV가 마지막으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빛은 잠시 흔들리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수많은 창들이 동시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시의 눈이 아닌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이름. 며칠 후 새로 단장된 회사의 벽면 한쪽이 조용히 오픈되었습니다. 그곳은 기억의 공간이라 불리는 작은 전시 구역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만들어낸 사진과 손글씨 편지들이 걸려 있었고 한가운데엔 검은 받침대 위에 USB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USB는 바로 민수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직원들과 함께 그 앞에 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USB 하나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잃었던 사람다움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그 친구 정말 대단했죠. 다시 만나면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민수 씨는 떠났지만 그 용기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명패를 꺼내 받침대 앞에 놓았습니다. 김민수, 우리를 자유롭게 한 이름. 순간 사무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연은 전시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USB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우린 새로 태어났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서버실, 깜빡이던 불빛, 그리고 도영의 폭언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던 민수의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문득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여전히 여기 계셨네요. 네. 이곳에 오면 마음이 정리돼요. 미경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그 사람 덕분에 변했으니까요. 맞아요. 이제 이 빛은 우리가 이어가야죠. 저녁이 되어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자 전시실만이 따뜻한 조명을 유지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 USB는 마치 숨을 쉬듯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벽면의 문구를 비췄습니다. 진짜 용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것이다. 지연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보여준 용기, 이제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갈게요. 그녀는 유리 케이스 위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표면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딘가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자리를 이어가 주세요. 지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왔어요.
그녀의 말에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사무실 불빛이 하나 둘 켜지며 따뜻한 노란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민수가 남긴 희망의 불씨처럼 이제 사라지지 않을 약속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으로 봄바람이 회사 앞 가로수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H&J 사람 중심 기업의 정문 유리문에는 새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지연은 출근길에 그 문구를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환한 인사 소리가 퍼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커피 드릴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 단순한 대화마저도 한때의 억압을 생각하면 기적 같았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자유의 얼굴. 지연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민수의 웃음이, 박철수의 노래가, 그리고 미경의 강단 있는 눈빛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잘 살아가는 일뿐이죠. 그날 오후 회사는 새 프로젝트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새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프리젠테이션을 테스트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감시자의 시선이 아닌 서로를 믿는 눈빛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봐주세요. 진우가 다가와 새 포스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기술을 위한 사람. 지연은 잠시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리고요, 왼쪽 아래에 작은 로고 추가했어요. 그녀가 자세히 들여다보자 로고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민수 메모리 프로젝트. 지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용기가 지금 우리 기술의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마 민수 씨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발표회가 시작되자 회의실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회사의 로고가 떠오르고 배경음악과 함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장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감시가 멈춘 자리에서 신뢰가 피어났다. 영상 속에는 직원들의 웃음, 협력, 그리고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엔 CCTV가 담던 공포의 프레임이 이젠 사람의 마음을 담는 장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가, 그 답이에요. 감시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곧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엔 어둠이 깔렸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며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감시의 눈은 사라졌지만 우린 서로를 바라보는 눈으로 남았네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요, 지연 씨.
이제 당신이 우리 모두의 눈이에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CCTV의 붉은 점보다 훨씬 따뜻했고 그녀의 눈동자에 고요히 반사되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 건물 위에 간판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H&J 서로를 믿는 회사. 그리고 그 불빛은 점점 멀리 퍼져 도시의 어둠을 천천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의 씨앗.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출근길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회사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인쇄된 책자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회사의 이야기 H&J 기록집.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로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책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직원들의 손으로 만든 첫 회사 영감이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시의 불빛이 꺼지면 사람의 눈빛이 켜진다. 지연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민수의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회사 로비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나이가 들어 머리엔 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유가족입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님이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어떤 회사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따님께서 남긴 USB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 말에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늘 그러더군요. 사람을 믿는 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지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책자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건 민수 씨가 남긴 세상의 증거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요. 그날 오후 지연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멀리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화분 하나를 꺼내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민수가 생전에 키우던 식물의 씨였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곳에서 자라요. 그녀는 흙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싹은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담은 듯 푸르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시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지만 신뢰 속에서는 생명이 자라요. 그날 저녁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옥상 위의 작은 화분은 밤에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잎사귀에 닿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민수가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이제 당신의 씨앗이 세상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올라가며 밤하늘을 비추었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였고 그 옆으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감시는 사라져도 믿음은 남는다.